자, 중3 여름방학, 우리 어머님들 입장에서 정말 애매한 시간일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입학 얼마 안 남았다 싶어서 이것저것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여름이다라는 생각에 풀어지고 더 놀 궁리만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휴대폰만 하고 있고 뭐 좀 하라라고 하면 할 거 없다라고 하고 또 막상 그런 아이들 보고 있자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생할 게 뻔하니까 이번 방학은 좀 여유롭게 보내게 하자 싶은 마음도 들고,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시키기에는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드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적어도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한테 꼭 시켜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을 안 시키더라도 최소 오늘 이야기하는 이 3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할 수 있도록 시켜주신다면 내년에,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하기 싫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반대로 아이들이 엄마 너무 고마워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이 선행학습처럼 뭐 많은 공부를 시킨다거나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반대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 고등학교 선배들 중에서도 선행을 실컷 하고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선행을 안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를 풀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3월 모의고사는 왜 하라는 거냐? 아직 우리 애 선행도 안 했는데 고등학교 거 풀면 애가 당황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고1 3월 모의고사는 중학교 범위로 치르는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자체는 중학교 스타일과 달라지는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2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등학교 공부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중학교 때는 어땠습니까? 몇 번 되지도 않는 그 내신 시험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암기 중심으로, 벼락치기 중심으로 평소에 띵까띵까 놀다가 양치기, 초치기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을 텐데, 고등학교는 그런 공부가 먹히지 않는 시험이죠. 단순히 암기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출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문제를 미리 한번 접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런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생각 없이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처음 이런 시험을 맞닥뜨리면 그때 와서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하면서 어버버 하면서 고1을 낭비해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리 고등학교 스타일의 문제를 접해보고, 그럼 이거를 내가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중학교 공부가 고등학교 공부랑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를 우리 아이들이 한번 몸으로 겪어보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2번째 효과는 뭐냐? 이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걸 통해서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어땠어요? A를 받아오기는 했는데 한 50% 학생들이 A를 받습니다. 그래서 A를 받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최상위권인지 뭐 그냥 적당히 상위권인지 중간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A니까 잘하고 있어, 우리 애 A니까 고등학교 가서 적응 잘하겠지 이런 생각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중위권 이하로 찍혀버려가지고 당황하시는 어머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우리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선행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1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1, 2등급이다. 그러면 상위 10% 안에 든다는 겁니다. 중학교 A등급을 받았는데 정말 공부 잘하는 A등급인 거죠. 중학교 공부가 잘 되어 있고 고등학교 방식으로 공부도 잘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틀린 문제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보완하고 빨리 선행학습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하의 3, 4등급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3, 4등급의 학생들은 상위 20%에서 한 40%까지에 들어가는 학생들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굉장히 당황하죠. 난 중학교 때 A등급이었어. 나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3등급, 4등급?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풀어봤을 때 한 3등급, 4등급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최상위권은 지금 아니구나. 중학교 과정 중에서 구멍이 난 부분들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선행을 무조건 나가기보다는
중학교 과정을 잘 점검을 하시고 중학교 과정에서 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들을 빠르게 메꾼 다음에 선행을 나가셔야 됩니다. 또는 우리 애는 중학교 때 90점대 후반이고 성적 잘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3, 4등급 받는 학생들 중에서. 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중학교 수준이 굉장히 낮거나 또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는 먹히는 그런 방식으로 딸딸딸 암기해서 벼락치기 초치기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유지를 했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성적이 잘 나왔음에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빨리 인지하고 중학교 때 하던 공부 방식을 고등학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3등급, 4등급도 아니다, 5등급 이하다. 그런 학생들은 보통 B등급 이하를 받았던 그런 학생들일 텐데 이 친구들은 그쵸, 선행을 나가도 지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이번 여름방학부터 겨울방학까지 계속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게 확실하게 복습이 완전히 된 다음에 선행으로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컨설팅 하면서 만나봤던 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이 A등급이었는데 고1 3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 받은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어머님은 선행을 이번 여름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낼 생각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중학교 과정부터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드렸고 그래서 실제 그 학생도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들, 고등학교 공부법으로 제대로 전환하지 못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잘 다져서 고1 올라갔을 때 2등급, 1등급까지 성적이 올라갔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지를 고1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시험 시간을 실제 시험처럼 타이트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의 실력을 판단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시간은 무제한으로 두시고 풀이를 하시면 되겠고 2, 3년 정도의 모의고사, 2회, 3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가장 좋겠지만 아이가 하기 싫어한다면 적어도 올해 3월에 쳤던 3월 모의고사 정도는 꼭 시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 습관 잡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동적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학교 수업 듣고 엄마가 보내는 학원 그냥 쫓아가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학원 주도 학습, 엄마 주도 학습으로 해서는 절대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여름방학부터는 학원 주도 학습, 엄마 주도 학습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 우리 자녀가 스스로 뭔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얘가 하는 꼬라지 보면 내가 안 시키면 안 하는데 어떡하냐 라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부터라도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도와주셔야 됩니다. 학원으로 무조건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라도 해라 라고 엄마가 계속 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 너가 이번 방학 동안 뭘 할지 뭐라도 하나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보라 라는 식으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공부는 이 학원만 다녀서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엄마가 계속 학원으로 푸시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고 학원 수업만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성적만 잘 받는다고 좋은 결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기부 활동도 학생들이 스스로 잘 채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엄마가 채워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은 물론이고 생기부 기록에 필요한 그런 활동들을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우리 아이들이 학원을 간다면 스스로 어떤 학원을 갈지 선택하게 하고요. 적어도 한 달 동안 내가 스스로 뭐라도 해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십시오. 공부 계획이 아니어도 좋고 공부 양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혼자서 내가 한 달이라는 기간에 계획을 운영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그리고 한번 실제 훈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책을 뭐 한두 권 읽기로 계획을 세워본다. 그러면 뭐 몇 주 동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일주일에 어느 정도 책을 읽겠다. 이런 계획이라도 괜찮습니다. 밖에서 내가 뭐 외부 활동을 하겠다. 또는 취미 생활로 내가 뭘 배우고 싶다. 그런 계획도 괜찮아요. 뭐 피아노를 배우겠다. 뭐 기타를 배우겠다. 이런 계획도 괜찮습니다. 여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계획하고 훈련하고 그걸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가면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아니더라도 생기부 기록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누가 시키는 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에게 좋은 기록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공부가 아니더라도 혼자서 뭔가 능동적으로 하는 그런 훈련들을 지금부터 해 나가신다면 공부는 물론이고 그렇죠. 이런 생기부 활동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입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중학교 때는 내신만 잘 보면 됐죠. 학교 수업 듣고 내신 암기만 잘 하면 됐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내신은 그냥 기본 베이스입니다. 내신만 잘해서는 이제 좋은 대학 가기 어렵죠. 내신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요. 생기부도 빠방하게 챙겨야 되고요. 정시도 40~50% 되기 때문에 수능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어떤 걸로 내가 평가받는지를 우리 아이들이 직접 알고 올라가야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황하지 않고 전략을 수립하고 고등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신은 그래도 다들 알고 있고 수능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아실 텐데 이 요즘에는 그쵸 생기부가 굉장히 큰 중요한 요소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꼭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로 이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을 평가해야 되고 그것이 생기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이들도 거의 신경도 안 쓰고 이걸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고 올라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다면 그 대학 학과의 입시 전형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생기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내가 대비를 해야 되는지 내신에서는 어떤 과목이 더 중요한지 나중에 내가 수능을 공부한다면 어떤 과목을 또 선택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올라가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표 대학이 없다, 목표 학과가 없다 그런 경우라도 일단 대표적인 대학 하나만 정해가지고 그 대학의 입시 전형을 보시면 나중에 뭐 다른 대학 학과로 목표가 이제 구체적으로 생기신다고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 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어떤 것으로 평가받는지 알고 모르는 게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미리 한번 우리 자녀와 함께 고등학교 입시 전형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우리 아이와 그리고 대화가 어느 정도 되신다면 우리 부모님께서 이번 여름방학 동안 우리 아이의 진로 고민도 같이 도와주시면 정말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명확한 진로가 있으면 고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입시 전형에 맞춰서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생기부도 진로가 명확하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이번 방학 때 준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냐, 내신만 잘 대비하고 선행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착각입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과거에 어머님들 공부할 때는 그쵸, 공부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갔습니다. 요새는 공부만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공부 잘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나보다 성적이 조금 낮지만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할 것 같은 학생이야 라고 판단되는 학생들을 뽑는 게 요즘 입시입니다. 이런 입시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와 잘 알고 올라가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황하지 않고 잘 대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내신 성적처럼 이런 생기부 같은 것들도 한번 기록되면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학교 입시 전형에 대한 이런 내용이 너무 먼 미래의 일인 것 같아서 계속 뒤로 밀어두지만 계속 밀어두면 밀어둘수록 고등학교 올라가서 낭비하는 시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우리 아이가 쓸데없는 데 시간을 쏟으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 알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를 풀이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수준 그리고 고등학교 공부를 미리 맛보게 하는 거. 두 번째는 공부 습관, 학원 주도 학습, 엄마 주도 학습에서 자기 주도 학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훈련을 시키는 것. 마지막 3번째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떤 전형으로 평가를 받는지,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입시 전형을 알아보는 것. 이 3가지를 중3 여름방학 시기에 하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당황하지 않고 고등학교에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먼저 한다면 앞으로 선행학습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3가지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시켜보시고 후기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들, 궁금한 것들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